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종일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만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세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목적지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비랑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동도 가려는 거 지금 약간 취소하고 집에 가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도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은 호우경보,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각각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누적 강수량은 고흥 나로도 300mm, 여수초도 256mm를 기록했고 여수 176mm, 고흥 150mm가 내렸습니다. 비는 물론 파도까지 강하게 일면서 육지와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멈춰 서 있습니다. 뱃길은 여수 8개 항로, 고흥은 6개 항로가 결항됐습니다. 여수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한 편이 취소됐고 나머지도 지연됐습니다. 비바람으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나오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지자체가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예비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 부서에서 붕괴 위험지구나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대찰 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현재는 각 부서에서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mm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30mm에서 80mm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 열리기로 한 각종 행사와 공연들이 비바람의 영향으로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고흥군은 내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과 첫 공연을 취소하고 오는 13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도 박람회장에서 열기로 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고흥군이 정부 주재 회의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는 15개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지자체 건의, 정부 부처 답변 등이 이어졌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고흥읍 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확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류 이동과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철도 인프라 구축도 건의했습니다. 광양 지역 전세 사기 문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세 사기 못지않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역 인근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방을 뺀 한 세입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해주고 나왔지만 집주인 측은 1년이 넘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임차인,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그런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돈 더해가지고 저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같은 다른 건물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유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재산 분할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을 못 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집주인이 지금 완전 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건물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건 사람만 9명.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이미 건물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매매 가격이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정가에 받을 수 없을 거고. 범죄의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며 버티는 사이 피해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광양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찾기 위해 한 해 동안 토론회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평균 나이가 4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지난해부터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라 밀집 지역에선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리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일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속에 음식물들이 넘쳐납니다. 쌓여있는 일반 쓰레기 규격 봉투 중에 절반가량이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다른 빌라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 음식물 쓰레기는 납부 필증을 부착해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세대별로 집 앞에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다 보니 곳곳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어서 다 그렇게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 앞에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음식물 무단 배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원룸 천문 어떻게 보면은 음식 쓰레기라도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빌라에 입주할 때 입주민들에게 불법 배출을 공공연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한테 말하네. 이쪽에 처리 안 된다. 그냥 조금씩 섞어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목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사용이 어려운 상황.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비닐봉투가 섞이면 이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근데 파봉할 수 있는 전 단계 시설이 없어서 전용 용기 방식으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사용 홍보나 계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목포시는 소극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목포시의 무관심 행정에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낡고 오래된 마을 회관이 미술관으로 바뀌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부쩍 변한 마을에 김윤 기자가 다시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0년 신안군 둔장리에 들어선 둔장마을 미술관. 둔장마을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술관 내부는 지붕 목조 구조물에 사용했던 자재와 상량분 등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지 3년여, 마을 주민들의 인물화 전시를 시작으로 모두 19명의 작가가 15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갖는 등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개관 이후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로수길이 꾸며졌고 주변 건물도 말끔하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들도 참 깜짝깜짝 놀래요. 섬에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하고. 특히 둔장마을 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 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3억 7천여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 군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 지역에 이름 없던 마을회관이 작은 미술관으로 변모하면서 색다른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광주 497명, 전남 642명, 모두 1,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218명 줄어든 것이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14명 증가한 것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겼습니다. 전남의 누적 사망자 수는 999명, 위중증 환자 수는 6명, 치명률은 0.098%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8입니다.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코트라 광주 전남 지원단은 국제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연매출 1억 달러 이상 구매자 또는 연매출 1,000만 달러 이상 유력 구매자를 발굴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진도 이주 여성 부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도경찰서의 전면 쇄신과 피해자 안전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여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 집단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교도소 교도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